유엔 본부 회의장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인류의 미래 언어를 선정하는 역사적 순간. 5천년 역사의 중국 한자와 정교한 일본 문자를 제치고 겨우 600년 된 한글이 최종 선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버문이 없다. 중국 대표가 벌떡 일어나며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그 충격에 물컵이 쏟아졌죠. 옆자리의 베이징 대왕 교수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5천년 문명의 정수인 한자를 무시하다니. 이건 정치적 음모다. 일본 대표단도 동의했습니다. 도쿄대학의 다나카 교수가 서류를 집어던지며 소리쳤죠. 우리 문자는 한자의 깊이와 가나의 섬세함을 모두 갖췄다. 이 결과는 납득할 수 없다.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통역 이어폰을 벗어던지는 대표들, 의자에서 일어나 항의하는 목소리들, 심지어 독일 대표까지. 논리적인 독일어가 왜 탈락했는지 설명하라. 며 격앙되어 있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의 한 여교수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녀가 마이크를 잡자 신기하게도 소란이 잦아들었죠. 그리고 단 한 문장을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문자를 과거의 관점으로만 보고 계십니다. 순간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과연 그 교수가 이어서 뭐라고 했을까요? 오늘은 그 충격적인 회의장의 전말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이 감동의 순간을 나누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로 제가 그날 회의장에서 일어섰던 사람입니다. 마거릿 엘리자베스 톰슨 케임브리지 대학교 언어학과 석좌 교수죠. 35년 동안 세계의 문자를 연구했지만 부끄럽게도 한글의 진가를 전혀 몰랐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알려고 하지 않았죠? 제 편견이 얼마나 심했는지 아세요? 케임브리지 도서관에 한글 자료 섹션이 생긴다고 했을 때 공개적으로 반대했습니다. 그런 인공 문자의 소중한 공간을 낭비할 필요가 있나요? 라고 했죠. 지금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저는 일본 문자의 절대적 신봉자였어요. 25살에 도쿄대학으로 교환 연구를 갔는데 첫날부터 완전히 매료되었죠. 가나 문자의 유려한 곡선, 한자와의 절묘한 조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문자 예술이다. 라고 감탄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본 서예를 배웠고 5년 만에 일본 서예협회에서 외국인 최초로 준사범 자격을 받았죠. 제 연구실에는 지금도 일본 천황이 준 언어화평이라는 휘호가 걸려 있습니다. 한글은요, 세종대왕이 1443년에 만든 문자라는 사실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진짜 문자는 수천 년에 걸쳐 자연스럽게 진화하는 것이지, 한 사람이 설계도를 그려서 만드는 게 아니라고 믿었거든요. 작년 9월이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실에서 직접 전화가 왔어요. 톰슨 교수님, 인류의 미래를 위한 중대한 프로젝트에 참여해 주셨으면 합니다. 처음엔 그저 또 하나의 언어 정책회에 연의했죠. 그런데 설명을 듣고 놀랐습니다. 2050년까지 인류는 화성의 도시를 건설할 것입니다. AI는 인간을 응가할 것이고 양자 컴퓨터는 새로운 차원의 정보 처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런 미래에 가장 적합한 언어 체계를 찾아야 합니다. 프로젝트명은 랭귀지 포 터마로. 단순히 현재의 관점이 아니라 30년 후 미래의 관점에서 언어를 평가한다는 거였죠. 평가 기준도 독특했습니다. AI 학습 효율성, 우주 통신 환경에서의 안정성, 양자 컴퓨터와의 호환성, 내 컴퓨터 인터페이스 적합성, 다차원 정보 표현 능력, 당연히 일본어가 유리하겠군요. 저는 자신만만했습니다. 복잡한 정보를 압축적으로 표현하는 데는 한자와 가나의 조합이 최고니까요. 하지만 첫 번째 데이터를 보는 순간 제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10월 뉴욕 유엔 본부.
53층 대회의장에는 195개국에서 온 전문가 500명이 모였습니다. 개막 연설을 한 사람은 MIT의 마이클 챔 박사였어요. 중국계 미국인인 그는 아이러니컬하게도 한자의 한계를 지적했죠. 각 언어로 GPT-5 모델을 훈련시켰습니다. 동일한 데이터 세수로요. 결과를 보시죠. 스크린에 그래프가 떴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한글로 학습한 AI가 가장 빠른 속도를 보였고 정확도도 최고였습니다. 한글 학습 속도 100%, 정확도 97.3%, 알파벳 학습 속도 72%, 정확도 89.1%, 일본어 학습 속도 61%, 정확도 85.7%, 중국어 학습 속도 43%, 정확도 82.4%. 이게 무슨 조작입니까? 베이징 대왕 교수가 소리쳤어요. 한자는 인류 문명의 정수입니다. 단순한 속도로 평가할 수 없어요. 다나카 교수도 가세했죠? 일본어는 뉘앙스와 맥락을 섬세하게 표현합니다. 기계적 효율성만으로 언어를 평가하는 건 편협한 시각입니다. 저도 손을 들었습니다. 톰슨입니다. 이 데이터에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한글은 표현의 깊이가 부족해요. 복잡한 철학적 개념이나 감정의 미묘한 차이를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그때 스탠포드의 사라 김 교수가 일어났어요. 한국계 미국인이었죠. 톰슨 교수님, 한글로 쓰인 시를 읽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습니다만. 그럼 어떻게 표현의 깊이를 논하시죠?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가 이어 말했어요. 한글은 소리의 미세한 차이까지 문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빗소리를 표현하는 이성어만 해도 한국어에는 수십 개가 있어요. 주룩주룩, 추적추적, 보슬보슬, 쿠두두, 샤아, 각각 다른 빗소리를 정확히 구별해서 표현하죠. 나사우주 통신팀의 제니퍼 브라운 박사가 추가 데이터를 공개했습니다. 화성과 지구 간 통신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각 문자의 전송 오류율을 측정했죠. 한글 0.003%, 알파벳 0.8%, 일본어 1.2%, 중국어 2.7%, 한글의 구조가 디지털 신호와 가장 잘 맞아 떨어집니다. 자음과 모음의 조합 방식이 이진법과 유사하거든요. 회의장이 웅성거렸습니다. 독일 베를린 대학의 슈미트 교수가 질문했어요. 그래도 한글은 한국에서만 쓰이는 지역 문자 아닙니까? 국제적 통용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자 유네스코의 마리아 곤잘레스가 놀라운 보고를 했습니다. 저희가 아프리카 차대에 문자 없는 부족 200명을 대상으로 실험했습니다. 네 그룹으로 나눠 각각 한글, 알파벳, 아랍 문자, 중국어를 가르쳤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글 그룹은 단 5일 만에 전원이 읽고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알파벳은 3주, 아랍 문자는 5주, 중국어는 6개월이 지나도 절반만 기초를 익혔습니다. 더 놀라운 건 한글을 배운 그룹의 아이들이 수학 성적도 40% 향상되었다는 겁니다. 한글의 조합 원리가 논리적 사고력을 키워준 것으로 보입니다. 왕 교수가 다시 벌떡 일어났어요. 이건 음모다. 한국이 조작한 거다. 그때 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말을 했죠. 여러분은 아직도 문자를 과거의 관점으로만 보고 계십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저도 일본 문자를 사랑합니다. 중국 한자의 위대함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미래는 다릅니다. 우리는 지금 앞으로의 100년을 결정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감정이 아닌 데이터로 판단해야 할 때입니다. 그럼 교수님은 한글을 지지하신다는 겁니까? 다나카 교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죠.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직접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제가 한국에 가서 한글을 직접 배워 보겠습니다. 회의가 끝난 다음 날 저는 즉시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약했습니다. 35년 학자 생활 중 이렇게 충동적인 결정은 처음이었어요. 마거릿 당신이 한국에 간다고 남편 조나단이 놀랐죠. 일본 문자가 최고라고 늘 말하던 당신이 과학자라면 편견을 버리고 직접 확인해야지. 단 일주일이면 충분할 거야. 얼마나 오만했는지 아세요? 일주일이면 한글의 한계를 증명하고 돌아올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11월에 인천공항. 첫인상부터 당황스러웠습니다. 모든 안내 표지판이 너무나 체계적이었거든요. 게이트, 보안검색, 입국심사, 한글을 전혀 모르는 저도 패턴이 보였어요. 기억이 반복되고, 시옷이 반복되고, 마치 수학 공식처럼 규칙적이었죠. 공항 안내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Excuse me. 한글은 어렵습니까? 그 젊은 여성이 웃으며 답했어요. 어렵다고요? 저희 조카는 4살인데 벌써 동화책 읽어요. 하루면 배우실 수 있을 거예요. 하루. 설마. 저는 코웃음 쳤습니다. 서울대학교 언어학과의 이정민 교수가 공항으로 마중 나와 있었어요. 운회의 소식을 듣고 직접 초청한 거였죠. 톰슨 교수님,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한글에 대한 편견을 깨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젊은 여성 교수의 당찬 모습에 살짝 기분이 상했어요. 편견이라니. 내가 35년간 쌓은 학문적 판단을 편견이라고. 서울대 연구실. 이 교수가 칠판에 한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만든 사람과 만든 날짜를 아는 문자예요. 1443년 세종대왕이 창제했죠. 그런데 놀라운 건 600년 전에 만들어졌는데도 현대 언어학 이론에 완벽하게 부합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제가 물었어요. 세종대왕이 인간의 발성기관을 직접 관찰했기 때문이에요. 보세요. 이 교수가 제 앞에서 시범을 보였습니다. 미음은 입술 모양이에요. 입술을 다물었다 열며 M 소리를 냈죠. 시옷은 이빨 모양이고요. 이빨 사이로 S 소리를 냈어요. 이응은 목구멍 모양입니다. 목구멍에서 나는 이응 소리였죠. 충격이었습니다. 문자가 실제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떴다니. 더 놀라운 건 이거예요. 기역, 키읔, 쌍기역 보이시죠? 같은 위치에서 나는 소리인데 획을 더하면 거센 소리, 겹치면 된 소리가 돼요. 완벽한 체계죠. 30분 만에 자음 14개를 익혔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일본어 히라가나 46개를 익히는데 일주일 걸렸는데 이제 모음이에요. 천지인 원리로 만들어졌죠. 하늘, 땅, 사람. 이 세 개를 조합하면 모든 모음이 됩니다. 또 30분. 모음 10개를 마스터했습니다. 1시간 만에 한글의 원리를 이해한 거예요. 물론 읽는 건 별개였지만. 아니,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자, 이제 읽어보세요. 이 교수가 간판 사진을 보여줬어요. 김, 밥, 천, 국, 맞아요. 벌써 읽으시네요. 소름이 돋았습니다. 단 1시간 만에 제가 한글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간판들을 읽어봤습니다. 치킨, 커피, 편의점. 천천히지만 읽을 수 있었어요. 35년간 언어를 연구했지만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중국어는 기본 한자 3,000개를 외우는데 3년. 일본어는 히라가나, 가타카나 한자까지 마스터하는데 5년이 걸렸는데. 다음날 이 교수의 제안으로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부산 시장을 보여드릴게요. 진짜 한글의 힘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갈치 시장. 수산물 냄새와 상인들의 목소리로 가득한 곳이었죠. 그런데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70대로 보이는 할머니 상인이 손자에게 문자를 보내고 있었어요. 빠른 속도로 한글을 타이핑하더군요. 할머니, 한글 쓰기 어렵지 않으세요? 이 교수가 통역해줬죠. 어려워. 애가 유치원 때 가르쳐준 거 하루 만에 배웠는데? 영어는 ABC도 못 외우겠더만 한글은 쉬워. 옆 가게 베트남 출신 며느리도 거들었어요. 저 한국 온 지 6개월인데요. 한글은 한 달 만에 읽고 쓸 수 있었어요. 베트남 며느리들 모임에서 다들 그래요. 한글이 영어보다 100배 쉽다고. 시장을 돌며 더 충격적인 걸 봤습니다. 문맹률 0%의 현장이었어요. 80대 어르신도 외국인 노동자도 모두가 읽고 쓸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발달장애를 가진 청년도 천천히지만 메뉴판을 읽고 있었죠. 이게 한글의 힘이에요. 이 교수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세종대왕이 원했던 게 바로 이거였죠. 모든 백성이 쉽게 익혀 쓸 수 있는 문자. 저녁에 부산대학교 특강이 있었습니다. 제가 강연자였죠. 강단에 서서 학생들을 보는데 한 학생이 노트북으로 제 말을 실시간으로 받아 적고 있었어요. 영어 강연을 한글로 동시번역하며 타이핑하는데 그 속도가 놀라웠습니다. 강연 후 그 학생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칠 수 있죠? 한글은 자음 모음을 조합하니까 영어보다 타이핑이 빨라요. 영어는 스펠링 하나하나 쳐야 하지만 한글은 음절 단위로 치거든요. 실제로 테스트해보니 같은 내용을 한글로 치는 게 영어보다 30% 빨랐습니다. 셋째 날 전주로 향했습니다. 한옥마을에서 특별한 경험을 한다고 했죠. 전통 서당에서 훈장님을 만났습니다. 80대 노인이었는데 외국인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자원봉사를 하고 계셨어요. 어르신 왜 이런 일을 하세요? 훈장님의 대답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세종대왕님의 뜻을 이어가는 거지. 한글은 우리만의 것이 아니야. 인류 모두를 위한 선물이거든. 그때 프랑스에서 온 말이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한국 드라마 팬이라 한글을 배우러 왔다고 했죠. 말이 한글 배우기 어때요? 믿기지 않아요. 프랑스어는 철자법이 너무 복잡해서 프랑스 아이들도 10년 배워도 틀려요. 근데 한글은 일주일 만에 K드라마 자막을 읽기 시작했어요. 옆에 있던 독일인 한수도 거들었습니다. 저는 엔지니어인데 한글의 구조가 너무 논리적이에요. 프로그래밍 언어 같아요. 규칙만 알면 모든 걸 읽을 수 있다니 천재적이에요. 그날 저녁 전주 비빔밥을 먹으며 충격적인 자료를 봤습니다. 이 교수가 태블릿으로 보여준 건 세계 문맹률 지도였어요. 한국은 1945년 문맹률이 78%였어요. 일제강점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은 0%입니다. 단 50년 만에 이룬 기적이에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한글이 쉬워서 해요. 중국은 아직도 5%, 일본도 기능적 문맥이 존재해요. 복잡한 한자 때문이죠. 더 놀라운 통계가 있었습니다. 북한도 문맹률 0%예요. 체제는 달라도 한글을 쓰니까 가능한 거죠. 심지어 탈북민들이 남한에 와서 바로 적응할 수 있는 것도 같은 문자를 쓰기 때문이에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문자는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평등과 기회의 도구라는 것을.
훈장님이 마지막으로 해주신 말이 잊히지 않아요. 한글에는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이 담겨 있어. 똑똑한 사람만 쓰는 문자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문자. 그게 진짜 미래 아니겠어. 넷째 날 서울로 돌아오는 KTX 안에서 저는 노트북을 꺼내 한글로 일기를 써봤습니다. 오늘 나는 편견이 깨지는 소리를 들었다. 더듬더듬 써내려갔지만 단 나흘 만에 한글로 문장을 쓰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옆자리에 한국인 할아버지가 제 노트북을 보더니 말했어요. 외국인이 한글 쓰는 거 보니 뿌듯하네. 세종대왕님이 보셨으면 기뻐하셨을 거야. 그 순간 깨달았죠.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600년 전 한왕의 위대한 사랑이 담긴 선물이라는 것을. 다섯째 날 아침 수원 삼성디지털시티로 향했습니다. 이정민 교수가 특별히 주선한 방문이었죠. 톰슨 교수님. 삼성이 왜 세계 최고의 기술 기업이 되었는지 아세요? 한글 때문입니다.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연구소에 도착하자마자 충격을 받았습니다. 박혜진 수석연구원이 맞이했어요. MIT 박사 출신의 40대 여성 과학자였죠. 교수님. 저희가 왜 반도체 설계에서 세계 1등인지 보여드릴게요. 거대한 스크린에 반도체 설계도가 떴습니다. 그런데 모든 주석이 한글로 되어 있었어요. 한글로 코딩하면 영어보다 30% 빠릅니다. 왜인지 아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죠. 한글은 조합형 문자예요. 초성, 중성, 종성의 조합. 이게 바로 디지털의 기본 원리와 같습니다. 0과 1의 조합으로 모든 정보를 표현하는 것처럼 기역윤디귿과 아야어의 조합으로 모든 소리를 표현하죠. 박영구원이 직접 시연을 보였습니다. 영어로 스트렝트를 치려면 8번 타이핑해야 해요. 한글로 힘은 단 3번. 키옷. 이 미음. 끝이죠. 그것뿐인가요? 제가 물었어요. 아니요. 진짜는 지금부터예요. 그녀가 보여준 건 AI 칩 설계 과정이었습니다. 저희가 개발 중인 차세대 AI 칩이에요. 한글의 원리를 적용했습니다. 한글의 원리를요. 내 한글이 자음과 모음을 분리해서 조합하듯이 저희도 데이터를 기본 단위로 분해한 뒤 재조합하는 방식을 썼어요. 효율이 50% 증가했습니다. 믿기 어려웠지만 데이터는 명확했습니다. 이어서 음성인식 연구실로 이동했어요. 빅스비나 구글 어시스턴트 아시죠? 한국어 인식률이 왜 세계 최고인지 아세요? 한글이 표음 문자라서 그것보다 더 깊은 이유가 있어요. 한글은 발음 기관을 본떠 만들었잖아요. AI가 한글을 학습하면 자연스럽게 인간의 발성 원리를 이해하게 됩니다. 실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같은 AI 모델에 각각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를 학습시킨 뒤 새로운 언어 스페인어를 배우게 했더니 한국어로 사전 학습한 AI가 가장 빨리 스페인어를 익혔습니다. 한글이 일종의 메타 언어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한글을 통해 언어의 본질을 이해하면 다른 언어도 쉽게 배우는 거죠. 연구소 투어의 마지막은 미래기술랩이었습니다. 교수님, 내 컴퓨터 인터페이스 BCI 아시죠? 생각만으로 컴퓨터를 조작하는 기술이죠. 맞아요. 그런데 어떤 문자 체계가 BCI에 가장 적합한지 아세요? 박영구원이 실험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뇌파로 문자를 입력하는 실험이었는데 한글이 압도적으로 빨랐어요. 한글은 자음과 모음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어요. 기역을 생각하고 알을 생각하면 가가 되죠. 영어로 캣을 쓰려면 캣의 글자를 순서대로 생각해야 하지만 한글 캣은 한 음절로 끝나요? 이건 혁명적이네요. 2030년쯤 BCI가 상용화되면 한글이 세계 표준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오후에는 대전 카이스트로 이동했습니다. AI 대학원의 김준호 교수가 기다리고 있었죠. 톰슨 교수님, 저희가 챗GPT를 능가하는 한국형 AI를 만들 수 있었던 비결이 뭔지 아세요? 설마 한글 때문이라고 하시는 건 아니겠죠? 김 교수가 웃었습니다. 정답입니다. 연구실에 들어가자 거대한 양자 컴퓨터가 있었어요. 각 언어별로 감정 분석 AI를 훈련시켰습니다. 같은 하드웨어, 같은 알고리즘인데 결과가 달라요. 스크린에 그래프가 떴습니다. 한글 AI 감정인식 정확도 94.7%, 영어 AI 감정인식 정확도 81.3%, 중국어 AI 감정인식 정확도 78.5%, 일본어 AI 감정인식 정확도 82.1%. 왜 이런 차이가 나죠? 한글은 감정을 표현하는 이성어, 의태어가 극도로 발달했어요. 울다를 표현하는 것만 해도 훌쩍훌쩍, 엉엉, 으앙, 질질, 그렁그렁, 왈칵, 각각 다른 뉘앙스죠. 김 교수가 실제 예시를 보여줬어요. 영어로 더 레인폴즈는 단순하죠. 한국어로는 비가 주룩주룩, 보슬보슬, 후두둑, 샤. 빗소리만으로도 비의 세기와 분위기를 정확히 전달해요. 그래도 이건 단어의 풍부함이지, 문자 자체의 우수성은 아니잖아요. 아니요. 한글이기에 가능한 거예요. 보세요. 김 교수가 칠판에 써내려갔습니다. 반짝과 번쩍, 아가어로 바뀌면서 빛의 강도가 달라져요. 말랑과 물렁, 아가오로 바뀌면서 부드러움의 정도가 달라지죠. 이런 체계적 변화는 한글에서만 가능해요. 대학원생 하나가 추가 실험을 보여줬습니다. 교수님, 시각장애인용 AI 개발 결과도 보여드릴까요? 그래.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배우는 속도를 측정했는데요. 한글 점자가 영어 점자보다 3배 빠르게 습득됩니다. 왜죠? 제가 물었어요. 한글은 초성, 중성, 종성이 분리되어 있어서 점자로도 논리적 표현이 가능해요. 영어 점자는 26개의 알파벳을 다 외워야 하지만 한글 점자는 자음 모음의 조합원리만 알면 돼요. 6째 날, 국립한글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관장님이 직접 나와 맞이했어요. 톰슨 교수님, 한글의 진짜 비밀을 보여드리죠. 특별 전시실로 안내받았습니다. 그곳에는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과정이 상세히 전시되어 있었어요. 세종대왕은 1443년에 한글을 만들기 전 3년간 음성학을 연구했습니다. 중국, 몽골, 일본, 심지어 산스크리트어까지 연구했죠. 그 시대예요. 네, 그리고 깨달은 거예요. 기존 문자들의 한계를요. 그래서 아예 새로운 원리로 문자를 만든 겁니다. 관장님이 훈민정음 해례본 복사본을 보여줬어요. 여기 보세요. 천지자연의 소리가 있으면 반드시 천지자연의 문자가 있다. 세종은 문자를 자연의 원리로 만들었어요. 자연의 원리요. 아는 하늘과 사람, 어는 사람과 땅, 오는 땅과 하늘의 조화, 철학이 담긴 거죠. 그때 한 장애인 교육 전문가가 합류했습니다. 전 20년간 발달장애 아동을 가르쳤는데요. 한글의 기적을 매일 봅니다. 어떤 기적이죠? IQ 50의 아이도 한글은 읽을 수 있어요.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한글의 규칙성과 논리성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실제 사례 비디오를 봤습니다. 자폐증을 가진 아이가 한글을 배우며 서서히 세상과 소통하기 시작하는 모습이었죠. 한글을 배운 후 수학 성적도 올랐어요. 한글의 조합 원리가 논리적 사고를 발달시킨 거예요. 관장님이 마지막으로 보여준 건 세계 각국의 한글 도입 사례였습니다.
인도네시아 찌아찌아족이 한글을 공식 문자로 채택했죠. 문자가 없던 그들이 한글을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배우기 쉬워서. 그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한글이 그들의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알파벳으로는 불가능했던 소리들이요. 박물관을 나오며 저는 깊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었어요. 과학이자 철학이자 예술이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이번엔 한글로 더 자연스럽게 쓸 수 있었어요. 나는 오늘 600년 전에 천재를 만났다. 세종대왕은 단순히 문자를 만든 게 아니라 미래를 만든 것이다. 일주일 후 저는 다시 뉴욕 유엔 본부에 섰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죠. 회의장에 들어서자 왕 교수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톰슨 교수 일주일 만에 한글 전문가가 되셨나요? 5000년 중국 문자 문명을 일주일 체험으로 판단하시려고 일본의 다나카 교수도 가세했죠. 마거릿 당신이 그토록 사랑하던 일본 문자를 배신하는 겁니까? 저는 침착하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제가 본 것을 공유하겠습니다. 편견 없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국에서의 경험을 발표하기 시작하자 왕 교수가 즉시 끼어들었습니다. 잠깐, 한글이 아무리 배우기 쉽다 해도 문자의 깊이가 없습니다. 한자 하나하나에는 수천 년의 철학과 역사가 담겨 있어요. 그가 스크린에 L을 띄웠습니다. 보세요. 찐마음이 가운데 있고 그것을 바치고 있죠. 이게 진정한 사랑의 의미입니다. 한글 사랑이 이런 깊이를 담을 수 있습니까? 순간 회의장이 웅성거렸습니다. 일리 있는 주장이었죠. 그때 예상치 못한 사람이 손을 들었습니다. 중국 칭화대의 젊은 교수 리우 웨이였어요. 왕 교수님, 죄송하지만 반박하겠습니다. 왕 교수의 얼굴이 굳었죠. 자국 교수가 반대한다니? 저는 AI 언어학을 연구합니다. 한자의 철학적 깊이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한계예요. 무슨 소리야? 왕 교수가 버럭 화를 냈습니다. 리우 교수가 침착하게 계속했어요. 제 딸이 8살인데 아직도 한자 500개밖에 모릅니다. 반면 한국 친구는 이미 해리포터를 읽고 있어요. 어느 쪽이 미래에 유리할까요? 하지만 왕 교수님, 문자는 소통의 도구입니다. 5% 중국인이 아직도 문맹인 이유가 뭘까요? 한자가 너무 어려워서입니다. 일본 측에서 중량급 인물이 나섰습니다.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야마모토 교수였죠? 저는 과학자로서 말씀드립니다. 일본이 아시아 최초로 노벨상을 28개나 받은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정교한 문자 체계가 정밀한 사고를 가능케 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스크린에 일본어 문장을 띄웠습니다. 히라가나로 문법을 가타카나로, 외래어를 한자로 개념을, 이런 다층적 표현이 창의성을 낳습니다. 독일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고 프랑스 대표도 동의하는 표정이었죠. 그때 제가 일어났습니다. 야마모토 교수님,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물론이죠. 일본 문부과학성이 작년에 발표한 보고서 아시죠? 일본 청소년의 문해력이 OECD 국가 중 15위로 떨어졌다는. 그게 문자 때문은 아닙니다. 정확히 문자 때문입니다. 너무 복잡해서 학생들이 깊이 있는 독서를 포기해요. 반면 한국은 문해력 1위입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더 충격적인 데이터가 있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내부 문서를 점점 영어로 작성하고 있죠. 왜일까요? 일본어가 디지털 환경에 맞지 않아서입니다. 야마모토 교수가 반박하려 했지만 일본 소니의 엔지니어가 손을 들었어요.
죄송하지만 톰슨 교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 회사도 코딩할 때 한글 주석을 씁니다. 일본어보다 명확하고 빠르거든요.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그때 나사의 제임스 홀든 박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논쟁을 끝낼 결정적 증거를 보여드리죠. 대형 스크린에 충격적인 영상이 떴습니다. 국제우주정거장의 실제 화면이었죠. 이것은 지난달 우주정거장에서 진행한 실험입니다. 우주 비행사들에게 각국 문자로 같은 지시사항을 전달했죠. 영상 속 우주 비행사들이 무중력 상태에서 태블릿을 보고 있었습니다. 한글 지시를 받은 팀이 임무를 완수하는데 3분 21초, 영어팀 5분 12초, 중국어팀 7분 45초, 일본어팀 6분 33초. 조작이다. 왕 교수가 소리쳤어요. 아닙니다. 실시간 생중계였고 유엔 감시단이 지켜봤습니다. 한글이 가장 명확하고 오류가 적었어요. 홀든 박사가 추가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2년 후 발사될 화성 탐사선의 인터페이스를 한글 기반으로 재설계했더니 오류율이 89% 감소했습니다. 그때 구글 딥마인드 SEO가 화상으로 연결됐습니다. 저희도 발표할 게 있습니다. 차세대 AI 제미나이의 기본 언어를 한글로 정했습니다. 학습 효율이 40% 향상되었거든요. 이어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의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모두 한글을 미래 인터페이스의 핵심으로 채택했다고 왕 교수가 마지막 저항을 했습니다. 그래도 문화적 헤게모니를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에 넘길 수는 없습니다. 그때 아프리카 연합대표가 일어났습니다. 왕 교수님, 한글은 이미 한국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프리카 10개국이 한글을 제2문자로 채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회의장을 둘러봤습니다. 한글에는 차별이 없기 때문입니다. 똑똑한 사람만 쓸 수 있는 문자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문자니까요. 인도 대표도 일어났습니다. 인도도 28개 언어를 표기하는 공통 문자로 한글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대분화가리 문자보다 디지털 환경에 적합하거든요. 심지어 중동의 사우디 대표까지 아랍 문자를 버리는 게 아닙니다. 디지털 시대의 보조 문자로 한글을 도입하려 합니다. 회의장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다나카 교수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데이터가 명확하네요. 그때 왕 교수가 충격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놀라 그를 쳐다봤죠. 제 손자가 베이징 국제학교에 다니는데 한국어를 제1의 국어로 선택했어요. 중국어보다 한글로 일기 쓰는 게 편하다고 하더군요.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5천년 자부심이 무너지는 것 같아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면 유엔 사무총장이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이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인류의 미래 언어 선정. 각국 대표는 신중히 결정해 주십시오. 회의장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195개국 대표들이 전자투표 버튼 앞에 앉았죠. 왕 교수가 마지막으로 일어났습니다. 투표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두가 그를 주목했어요. 반대 연설을 할 거라 예상했죠. 하지만 그의 말은 전혀 달랐습니다. 저는 중국 대표로서 한글에 투표하겠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중국 대표단이 경악했죠. 왕 교수님, 들어보세요. 저는 어제 밤새 고민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자존심입니까? 아니면 미래입니까?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죠. 한국이 우리보다 작은 나라지만 한글에서 배울 점이 있다면 배워야 합니다.
일본의 야마모토 교수도 일어났습니다. 저도 고백하겠습니다. 제 연구실 조교가 한국인인데 그가 한글로 수식을 정리하는 걸 봤습니다. 일본어보다 훨씬 명확하더군요. 그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일본도 한글에 투표하겠습니다. 단, 일본 문자의 전통은 지키면서 한글을 병행하는 조건으로요. 투표가 시작되었습니다. 전광판에 실시간으로 숫자가 올라갔습니다. 영어 알파벳 8.15.22.28, 기타 2.5.7.12. 30초의 투표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최종 결과가 떴습니다. 한글 147표, 중국어 23표, 일본어 15표, 영어 28표, 기타 12표. 압도적이었습니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왕 교수가 박수를 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 둘씩 모든 대표들이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한국 대표가 일어나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60대의 품격 있는 여성 외교관이었죠. 감사합니다. 하지만 한글은 이제 한국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태블릿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세종대왕이 1446년에 쓴 글입니다. 나란 말씀이 둥기게 달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녀가 현대어로 번역해 읽었습니다.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 통하지 않으니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끝내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를 가엾게 생각하여 새로 28글자를 만드니 사람마다 쉽게 익혀 날마다 쓰는데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600년 전 세종대왕의 꿈이 오늘 이루어졌습니다. 단지 조선 백성이 아니라 전 인류가 쉽게 익혀 쓸 수 있는 문자가 된 것입니다. 그때 화면에 특별 영상이 떴습니다. 한국에서 생중계로 연결된 것이었죠. 광화문 광장에 수만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세종대왕 동상 앞이었죠. 한 노인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한글학회 회장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글을 독점하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한글은 인류 공동의 자산입니다. 이어서 충격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전 세계 100개국의 한글 교육원을 무상으로 설립하겠습니다. 모든 교육 자료를 무료로 제공하고 교사도 파견하겠습니다. 더 놀라운 건 다음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의 정신을 이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가의 문맹 퇴치를 위해 1조 원의 기금을 조성하겠습니다. 회의장에서 또다시 박수가 터졌습니다. 그때 아프리카 소말리아 대표가 일어났습니다. 저희 나라는 내전으로 교육 시스템이 붕괴됐습니다. 문맹률이 70%입니다. 한글이 희망이 될 수 있을까요? 한국 대표가 답했습니다. 3개월 안에 소말리아에 한글 교육팀을 보내겠습니다. 1년 안에 문맹률을 절반으로 줄이겠습니다. 화면이 바뀌며 1년 후라는 자막이 떴습니다. 마거리 톰슨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고지였죠. 여기는 소말리아 모가디슈입니다. 1년 전 유엔의 결정 이후 첫 번째 한글 학교가 세워진 곳이죠. 카메라가 교실을 비췄습니다. 놀랍게도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함께 앉아 한글을 배우고 있었어요. 10살 소녀 아이샤가 칠판에 한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아이샤입니다. 완벽한 한글이었어요. 6개월 전까지 저는 글을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는 동화책을 읽을 수 있어요. 그녀의 할머니도 인터뷰했습니다. 60년을 문맹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한글은 일주일 만에 배웠어요. 이제 손자에게 편지를 쓸 수 있어요. 더 놀라운 건 다음 장면이었습니다. MIT 강의실.
컴퓨터공학 수업이 진행 중이었는데 칠판에 한글이 가득했습니다.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새로운 프로그래밍 언어, 한글 플러스입니다. 한글의 조합 원리를 이용해 만들었죠. 기존 언어보다 50% 효율적입니다. 학생 하나가 질문했습니다. 왜 한글이 프로그래밍에 적합한가요? 한글은 태생부터 디지털이었어요. 세종대왕은 모르셨겠지만 초성중 성종성의 조합은 완벽한 알고리즘이거든요. 다시 저 마거리디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케임브리지 대학 강의실이었죠. 이제 저는 한글을 가르칩니다. 35년간 일본 문자를 찬양했던 제가 말이죠. 제 앞에는 200명의 학생이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글을 배우는 건 단순히 새로운 문자를 익히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사고 방식을 배우는 겁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한글이 정말 영어를 대체할 수 있을까요? 대체가 아니라 공존입니다. 각 언어의 장점을 살리되 디지털 시대의 공통 문자로 한글을 쓰는 거죠. 강의가 끝나고 연구실로 돌아왔습니다. 벽에는 이제 세종대왕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어요. 일본 천황의 서해 옆에 나란히? 저는 마지막으로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600년 전 세종대왕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글을 만들었습니다. 그 사랑이 이제 전 인류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글은 한국이 세계에 준 최고의 선물입니다. 아니, 인류가 스스로에게 준 선물이죠. 저는 이제 새로운 책을 쓰고 있습니다. 제목은 한글 인류를 구하다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저는 한글로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한글은 미래입니다. 감사합니다. 화면이 어두워지며 자막이 올라왔습니다. 2025년 UN 총회에서 한글은 인류 미래 문자로 공식 선정되었습니다. 2026년 전 세계 50개국이 한글을 제2문자로 채택했습니다. 2030년까지 10억 명이 한글을 읽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글 세종대왕의 600년 전 꿈이 인류의 미래가 되다. 서울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 전 세계에서 온 아이들이 한글로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모든 인종의 아이들이 함께한 아프리카 소녀가 카메라를 보며 말했습니다. 한글 덕분에 제가 의사의 꿈을 꿀 수 있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카메라가 하늘로 올라가며 세종대왕 동상을 비췄습니다. 동상이 미소 짓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글이 UN에서 인류의 미래 문자로 선정된 이야기 정말 자랑스럽지 않으신가요? 매일 쓰는 한글이 이렇게 과학적이고 위대한 문자였다니 새삼 놀랍습니다.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이 600년을 넘어 전 인류의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평등과 사랑 그리고 미래를 담은 인류의 선물입니다.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